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갑진년 8월에서 9월까지의 전반적인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앞서서 복채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나와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지난달은 신미월이었습니다. 사오미라는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이 있는 것이 이 미월이에요. 여기에 천간으로는 신금이라는 가치에 대한 평가, 자신의 성취를 검증하는 의미가 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미월은 편안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기였죠.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가진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계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본의 부족이나 자신의 가정 환경, 직업이라면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제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자신이 가진 인프라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하는데, 작게는 자기 외모에 대한 것들부터 크게는 현재 소속한 직장이라든지 나의 가족과 인간관계 같은 소속에 대한 의미가 큰 거죠. 이러한 제약 속에서 하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난 겁니다. 남들은 저만큼 뛰어나가고 있고 나도 빠르게 뛰어가고 싶은데 한계를 만난 자신의 모습이 자꾸 비교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서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신미월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꾸준히 쌓아온 노력과 시간들에 강한 시련이 반드시 더해져야만 결실을 낼 수 있는 시기라서 이를 잘 견뎌내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시기에는 무언가 이제껏 내가 공들여 투자해온 것들이 당장 결과가 나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진다든지 이제까지 해왔던 답답한 일들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는 불만족스럽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했다가 지나고 보면 굉장히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운세에서 아무리 힘든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드렸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드리는 잔소리가 먹어야 할 때는 먹고 맞아야 할 때는 맞아야 된다고 하죠. 결승선에 다다른 시점에 결실을 계획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는 쥐어짜서라도 환경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증명을 해야 하면 증명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만스럽더라도 사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공적인 인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나만 힘들다든지 나만 불행하다든지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곤란해요. 월운으로 오는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날씨와도 같아서 상대방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찾아왔고 각자의 위치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할 적들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1초라도 더 견뎌내서 상대가 먼저 포기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 곧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과를 말하는 운에는 2등이라는 것이 없어요. 승자와 패자, 이익과 손해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아야 하고 내게 있을 리스크를 잘게 쪼개서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특히나 미월은 봄과 여름에서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영화로 따지면 클라이막스 구간을 암시하는 거예요. 갑진년 동안 진행되는 일들이 천천히 긴장감을 올려나가다 점차 폭발적인 속도감과 함께 큰 폭의 오르락 내리락을 만들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변동성들이 일상 속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최근에 잦아진 국지성 호우들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 때는 괜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적으로 처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여름을 가운데에 놓고 각종 긴장감들이 고조되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그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은 중동 전쟁이 일어나네 마네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도 점차 커져가는 양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변동성들이 이어지고 앞으로 있을 어떤 커다란 복선을
하나씩 쌓아두고 있는 양상이에요. 운이라는 것은 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어난 이런 흐름을 되새겨보면서 이번 달 운세의 방향을 이어나가 봐야 합니다. 이번 달은 임신월입니다. 8월 둘째 주부터 9월 초까지의 임신이라는 글자가 주도하는 운입니다. 지난 6월 경호월에 미래의 분기점이 될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한 운이라 일종의 적응 과정을 통해 오류와 시행착오, 보완해야 할 점들을 파악해야 됐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교정하고 보완했는지에 따라서 향후 갑진년의 성적표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때이죠. 그런 갑진년 임신월부터 시작될 운의 모습을 단계를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와 있는지를 보려면 먼저 절기를 봐야겠죠. 임신월의 절기는 입추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뜻인데 자연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은 이제부터 여름이 끝나고 추워진다는 개념인데 절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더 이상 온도가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인다고 하면 여름까지는 가장 높은 불로 물을 팔팔 끓였다면 이제는 가스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물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맛있는 라면을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물이 팔팔 끓을 때 봉지 라면으로 먹는 게 상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나마 물이 뜨거울 때 봉지라면 대신 컵라면을 먹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번 임신월은 수고로움은 덜 하지만 맛과 기능은 거의 동일한 컵라면까지만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절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죠? 지금은 불은 꺼진 상태인 겁니다. 앞으로 점점 물의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이런 절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임신월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컵라면이다. 뭔 개소리냐가 아니고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배고픈 상대방의 요구사항은 맞춰줄 수 있으면서 어떤 효율적으로 싼 가격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컵라면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임신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수의 기운은 다른 오행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10초 안에 정답이 나온다면 제가 선물로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 9, 8, 7, 6, 5, 4, 3, 2, 1, 땡. 안타깝게도 정답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고 싶었는데 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다른 오행들은 예컨대 나무나 불, 땅이나 금 같은 것들은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물질입니다. 반면에 물이라는 것은 뭐죠? 컵에 담기던지 어떤 댐에 담기던지 하는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론가 흘러간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지지로 해수라는 곳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시점으로는 언제가 될까요? 이번 달이 8월 임신월이니까 9월 개유월, 10월 갑술월, 11월 을해월. 이 11월 을해월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임신월은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 달 세워둔 목표가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언제냐? 11월이라는 의미인 거죠. 12월부터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분기점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처럼 특정한 목표, 특정한 시간표를 가진 임수가 온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답정너이기도 하고 까다로운 손님이 되겠죠. 정해진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면 재촉하기도 하고 더 빠른 길이 있다며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임수는 가야 할 목적지와 반드시 제때 도착해야만 하는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생긴다면 제때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 무언가가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할 거고요. 이러한 운이 온다라는 것은 이 까다롭고 불만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거나 내가 그러한 입장에 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임수를 한마디로 정리를
얘기를 하면 대단히 불안한 것, 일종의 혼돈이나 혼란, 불만이 섞인 것을 의미하겠죠. 지지로 오는 신금의 의미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지의 신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를 더하고 높이는 것을 말해요. 이게 월운으로 온 거니까 신월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거죠.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신금을 더해서 임신월을 한마디로 풀어보면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으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흘러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행적으로는 강한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생하는 금생수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는 임수의 기운을 증폭시켜서 아무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주에서 임수가 커진다는 것은 일종의 이 임수라는 욕망의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목표에 달성되기 위해서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 어떤 피해라든지 소소한 소모되는 에너지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목적을 향해서 하나의 길만을 파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거나 따르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의견은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수를 흔히 물상으로는 바다에 비유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물은 결국 흘러서 바다로 모인다고 하잖아요. 바다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 길만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답만 있는 거예요. 임수와 신금을 결합해서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갑진년이라는 의미를 더해보도록 합시다. 갑진년이 가을을 맞이해서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신금이라는 금생수 운으로 변했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나의 시간이 왔다. 한마디로 주변 환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다. 어떤 미션이나 숙제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협점은 없고 그걸 따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따르지 않았을 때 여파는 대단히 크게 되겠죠. 답이 정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라는 선택지가 사실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가령 회사원이라면 당신에게 바라는 성과가 분명하게 있으니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건 내 스펙이 어떻건 평판이 어떻건 모르던 분야였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성과를 내보여서 증명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쥐어짜낸 핵심 중에 핵심으로만 모아둔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만들어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은 제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속도감이 있겠죠.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을 막 밀어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들을 상대하게 되실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니까 성과주의,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어떤 목적 중심의 정해조직 같은 걸 말해요. 간혹 자영업이신 분들이 왜 직장인 위주로 분량을 나누냐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서 직장인의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직장인은 조직의 소속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나보다는 이 전체 운세의 흐름을 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영업은 본인이 조직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역량이 훨씬 더 우선합니다. 자기 사주에서 해석되는 비중이 더 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체 운세보다도 오히려 내 팔자가 어떻게 타고났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디테일까지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도는 시기가 왔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이 맥락은 모두가 풍요롭게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내 팔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런 흐름에서 막 이제 매출이 오른다더라 해서 제품을 잔뜩 준비해놨는데 하나도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면은 곤란하겠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전체 운세에서는 항상 이런 시장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 내가 어떤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 중심이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직장인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소속한 조직장의 팔자를 따라가게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업혀갈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하고 인간관계와 처세술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말단 어떤 병사가 아무리 운이 안 좋다고 해도 이 전세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나의 개성과 능력을 과신하지 마라. 본인은 그 조직 안에 일부 부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 대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셔야 되고, 굉장히 어떤 뱀의 눈으로 예리하게 보셔야 됩니다. 계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진검 승부를 말하는 겁니다. 훨씬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매일 일어나면 매일 진검 들고 막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상사가 뭐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지, 기관총을 안 가지고 있다면 핵폭탄을 장전한 쪽으로 갈아탄다든지 이런 선택지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갑진년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갑목이라는 커다란 나무를 키워야 하니까 자원이 부족해진다. 특히 수의 기운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뭔가 확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갑진년의 이 임수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어야 갈증도 해소되고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임신월의 임수는 아직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춰서 정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이룰 수 없는 꿈이라든지 너무 높은 성과, 과한 욕심, 헛된 희망 같은 것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러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고, 때에 딱 맞는 시의적절한 핏이 맞는 옷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막 요동치고 부동산 값이 막 떡상했다가 떡락했다가 많은 분들이 뭐 여러가지 미래를 그리고 있겠지만, 임신월이 왔다는 것은 이러한 운들을 내가 핸들링 할 수 없고 결국은 휩쓸려 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잘 잡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회사 업무라면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획서를 내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상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입맛에 맞는 걸 억지로 쓰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중심으로 작전을 짜야 한다는 거겠죠. 물론 그게 윗분들의 요구사항과 입맛에는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미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갭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연애로 생각해보면 각자 이상적인 남친과 여친을 말하고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잘 맞아 보이는 커플인데, 가까이서 보면 서로 의견차가 심하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템포가 있고 편안한 상태여야 제 실력이 발휘되는 것인데, 임신월은 환경의 요구사항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강해서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게끔 만드니까 사람을 뭔가 긴장되게 만들고, 너무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이 솔직하고 편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안 맞고 독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흐름과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왔던 것들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주가 부실할수록 이런 눈에는 불안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더 긴장하게 만들고 안 하던 것들도 하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도 만들어요. 가장 위험한 분들은 실제로 뭔가 돈을 다루는 분들이겠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시기에 겉으로 드러난 호재 같은 것들을 믿고 무리하게 뭔가를 연끌하면 곤란하다. 만약 하게 되더라도 철저하게 단기 투자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접근하기에는 임신월은 조금은 빠르다. 아직 결정된 것들은 없다. 다만 원하는 방향이 있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빠른 겁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막 내가 계속 평생 가지고 있을 것처럼 들고 가면 곤란합니다. 운이 목적과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도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문제들도 정말 많이 생겨날 거예요. 임신월의 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임신이라는 글자가 온 게 아니라 목화라는 양의 구역에서 금수라는 음의 구역으로 오행의 대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정보의 수집도 많이 해야 하고 부지런히 학습을 해야 해요. 사주에서 지지로 인신사해월을 보통 생지라고 표현하는데 변화를 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때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투자도 따라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뭐가 잘 된다더라 해서 무턱대고 사시면 곤란합니다. 7월부터는 철저하게 속도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싸게 구매한 게 아니라면 물리는 실수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의 기운이 고갈됨을 느꼈을 거예요. 내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나의 스펙이 부족하다든지 자신이 못 갖춘 것들에 대해 단점과 약점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운에서 수의 기운이 왔으니까 이걸 급하게 채우려고 하는 조급함 같은 것들이 생길 텐데 급하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겠죠. 다행인 점은 지난달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컸다면 그래도 이번 달부터는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선명해진 것을 의미하니까 타임라인은 정해졌다. 그래서 안개 속을 걷는 답답한 느낌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지점인데 다음 달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실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갑진년 여름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안 되고 나는 뭐 이걸 꼭 하고 싶다든지 나는 어떤 건 안 된다든지 뭐 하는 어떤 자신만의 프레임 같은 것들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건 나한테 안 맞으니까 의지가 꺾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뭐가 안 된다든지 단정짓거나 하는 이런 약점들, 단점들이 노출되었을 텐데 10월에 가까워 올수록 이 부족한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도록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나아지는 10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상을 좀 펴시고 괜히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활짝까지는 아니어도 종종 미소도 지으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천간별 운세랑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갑진년 8월 임신월부터 9월 개유월까지의 운세의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로 이 길이 정말 맞긴 한 건지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막연히 열심히만 달리기만을 강요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더 괴로웠던 건 불확실성에서 오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맞이해야 할 운들은 비록 마음에 꼭 들지는 않더라도 목표나 방향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기 나름이다. 빈틈없이 잘 준비를 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때 성과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남은 몇 달 남지 않은 시간을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로 뵐게요. 빠이염.